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입니다. 예,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 형사보상입니다. 이 흔치 않은 일인데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면 이제 법원에 예, 이 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신청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보시면은 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무죄 판결과 비용 보상 해서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 2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보상의 절차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하위부의 결정으로 한다 돼 있고, 그러니까 형사 보상 신청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신청서는요. 그리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비용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다음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해서 변호인을 수임한 비용, 그 다음에 내가 출석했을 때 들어간 여비 정도, 여비, 일당, 숙박료 이 정도는 비용 보상 범위에 들어가서 형사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금 일수에 따라서 이 형사보상에 만약에 이제 구속된 그 피고인의 경우에는 금액이 확 늘어나는데요. 1일당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네, 대부분은 구속 피고인은 거진 없고 그 무죄를 받는 경우 이 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구속된 거하고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이따 보시면 서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신청하시고요. 보상 청구 안날로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보상 청구 방식은 이제 그 뒤에 서식을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 뒤에 계속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 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 확정증명서 첨부하셔야 되고, 청구자의 청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그다음 청구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 금액을 적어서 신청서에 적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사례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케이스는 그 사기죄 고소를 당하고 형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 기각됐고, 검사가 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로 변호사 수임료, 재판 출석 여비를 청구를 했고요. 형사보상 및 무죄 판결 비용 보상금 지급 청구해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느냐 하는데, 여기는 아직 인터넷은 된다고는 나와 있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방문 우편, 민원 우편으로 가능하고요. 자, 비용 보상 청구서 해서 청구인 이름, 그다음 주소, 등록 기준지, 성명, 주민번호 기재하시고 내가 얼마를 청구할지 쓰시는데, 신급 1심, 2심, 3심 사건 번호 기재하시고, 형사사건 번호죠. 기재하시고, 피고인의 여비, 일당 얼마 들었는지, 숙박료 얼마 들었는지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변호인도 이렇게 여비, 일당, 숙박료,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변호인은 통상은 요 변호사 보수 부분만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청구 원인 사실은 참고하시면 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3년 경과 안 했고 5년 경과 안 됐다. 그래서 시효가 넘지 않았다는 내용 기재하시고,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무죄 판결 등본 확정 증명, 그 다음에 그 상속인의 경우에는 요 다항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상속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청구인, 그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고 법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형사보상 청구서, 이거는 이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이렇게 씁니다. 비슷하죠? 청구인 이름, 주소,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금액하고 구속된 그 연월일, 장소, 석방된 날, 구금일수 해서 이제 사건 진행사항 해가지고 구금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구속된 피고인은 이런 형사보상 청구서 서식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불구속의 경우하고 비용보상 청구, 불구속은 비용보상 청구하시고 구속이 됐다 그러면 형사보상 청구서, 이렇게 서식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판결을 받았던 거는 이제 형사보상에서, 이거는 구속 피고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 3심 검사가 항소했지만 다 기각. 그래서 1심 판결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청구인에게 48,800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오고요. 요 내용 보면 이제 변호사 보수 1,650만원, 3심까지 갔으니까요. 여기서 이 정도, 원래 청구는 이렇게 했거든요. 1,740만원. 근데 실제로 인정된 금액은 500만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요 판결, 최근 판결 이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하게 이제 인정된 금액은 여비일당, 뭐 1심 1회 출석에 59,500원 잡아주고, 항소심은 1회에 86,600원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청구인 여비일당 합계가 598,800원 정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는 445만원 인정해준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형사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형사보상은 그 인터넷에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유명인들도 많이들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저작권 침해 7년 만에 무죄 900만원 받은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700만원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또 700만원 받은 사례네요. 다음 구속된 경우에는 4,600만원, 163일 구속된 4,600만원 형사보상, 이런 판결이 있고, 7년 옥살이 9억원 이렇게 형사보상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보상 결정문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결정을 받게 되면 이제 요 형사보상 및 무죄 판결 비용보상 지급 청구서라고 있어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시는데요. 이 검찰청 민원실에 이렇게 기재, 청구인 여기 성명, 주민번호, 뭐 관계, 주소, 전화번호 쓰시고 무죄 판결 사건 번호 기재하시고, 결정 난 거, 법원에서 판결 난 거, 그 결정 난 거 내용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수령 내가 은행을 어디에 받을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기재하시고, 이렇게 지급 청구합니다 하시고 날인하시고, 이렇게 이거 그 검찰청 민원실 가시면 서식도 있어요. 가셔가지고 일단 판결 받고 확정증명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대리인이 뭐 받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 있고, 그래서 지급 청구하시면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형사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 필요하신 분은 유레카구류 한메일.net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간단한 상담 내용 기재해서요. 최근에 저희가 받은 사례도 있고 하니까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